동물이 아파서 소방 119 소방관을 부른다. 네. 맞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원래 이게 대본하고 좀 엇갈려 버렸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분이 네. 그럼 안 되죠. 네, 네. 사람 아니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의 천만 반려인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또 어디에선가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몰고 급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보통 적게는 하루에 8차례, 많게는 16차례나 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문제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 빨리 119에 전화를 걸면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랬으니까 소방서에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차 왔어. 다 껐어. 그렇지. 그다음에, 물도 그 다- 수도세 뭐 물 썼지 사람 불렀지 그거 막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돈을 당연히 안 내도 된다. 참 어떻게 하실 거예요? X라고 아니, 했는데. 난 지금- 세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비용이 들었으면 돈을 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나라의 이 인력과 이 시설과 자원을 썼으면 돈을 내셔야지. 내시라고. 돈을 미리 냈다니까 세금으로. 미리. 그러니까 보험처럼 생각한다. 세금을 날로 드시려고 그러네. 자, 화재를 예방하는 일, 그리고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따로 비용을 내지 않죠. 그렇죠. 네, 이는 좀 전에 이제 임방글 변호사 얘기했듯이 세금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임방글 알고 변호사 있어요. 얘기 기본은 들어주면. 세금인데 좀 많이 쓰면 저는 비용을 차지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따가 한번 다른 네네. 그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있어서 좀 재밌다고 생각해서 문제 하나 더 드리고 네. 가죠. 예. 네. 119에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를 할 경우 벌금 내야 한다. 아니다. 아유. 뭐 최영 평론가. 어. 답을 내. 안 내도 된다며요. 참. 아까 미리 냈다며. 이분 너무 방송을 아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너무 반대를 네. 잘해주시네. 장난 전화에 들어갈 비용도 내가 미리 냈다. 오 말이 되는데.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 아. 방송 큰일 나요. 보시고. 큰일 나. 네, 네. 큰일 나. 큰일 나요. 사실 장난 전화 한 번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우선 장난 전화를 했다. 소방서에 툭툭툭 불렀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이런 장난 전화를 했다. 가장 크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위기가 이제 속임수거든요. 속여가지고 막 다 출동하게 했다. 그러면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장난 전화가 또 이런 장난 전화도 있어요. 어디 불렀어요? 가짜 장난 전화도 있는데 전화해서 괜히 그 소방 공무원한테 막 욕설하고 아이고. 막 이런 거 이제 화풀이를 괜히 막 그건 하시는 안 분이 되지. 있어. 그건 안 이런 것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네.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볍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또 경범죄 처벌법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수 있어요. 오. 지금까지는 형벌이었고요. 세다. 네.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장난 전화라면 행정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과태료. 아. 또 우리 법에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소방서가 출동했어.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집이 불났어 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손해가 갔어. 소방서에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소방서가 그 장난 전화한 사람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죠. 이게 단순히 옛날처럼 장난 전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장난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맞아요.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숨이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다급한 신고에 구급차를 출동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강아지가 아팠던 사례였습니다. 아, 동물이 아플 경우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데 동물이 아파서 소방 119 소방관을 부른다. 네. 맞지 않나요? 불러야 되지 않나요?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막 요새 동물 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동물보호법 이런 거 되게 강화하고 동물 학대하는 사람 처벌하는 거 강화하고 뭐 이런 지금 추세잖아요. 그리고 TV에서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디 막 이런데 낀 거예요. 뺄 수가 없어. 그러면 119 불러서 그분들이 와서 꺼내주시고 뭐 이러지 않나요? 이게 오류예요.
아, 어떤 오류입니까?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원래 이게 대본하고 좀 엇갈려 버렸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분이 그럼 안 되죠. 네, 네. 사람 아니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의 1000만 반려인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였는데 맞아요. 기습 공격이야, 기습 날름 공격. 좀 당했어. 어주 지능적이에요. 치료해야지 종을. 자, 그런데 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우리 고양이 뭉치가 아프면 뭐 식구 누가 아픈 거랑 똑같아. 그 고통이. 그래서 심야에 만약에 긴급하게 아프고 얘가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119라도 전화하고 싶은데 문제 우리가 지성이 있잖아요. 119가 와. 구급대원이 와. 이 고양이 아픈데 도움이 안 돼. 막 CPR을 해. 이거 다 사람용 장비예요. 산소호흡기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럴 때 대비해서 동네에 단골 수의사분이 계시고 아, 고양이 전문 병원도요. 요즘에 강아지 전문, 고양이 전문 딱 있어요. 24시간 하는 데 또 있습니다. 노묘 전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하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아프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긴급 처방을 전화로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문 열자마자 가거나 선생님 문을 일찍 열어주시거나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1000만 반려견, 묘, 기타 동물들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양이나 강아지, 반려동물을 위한 뭐 118이든지 하나 생겨야 되겠죠. 최근에는 하여튼 소방서에서 동물 구조는 가급적. 예. 왜냐하면 인명 구조가 먼저니까 네네. 그거는 뭐 지당한 말씀이고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119 구급차 비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119 구급차로 원하는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가기를 희망하거나 위급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지역 간 환자 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 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911로 구급차를 부르는데 지역마다 운영 주체가 다르고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청구되어서 의료보험이 없으면 구급차를 잘못 불렀다가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